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과 노후 생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난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래라고 생각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아이들과 얽히거나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하죠.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앞으로 10년, 20년을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준, 집 크기. 첫 번째 기준입니다. 좁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은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들은 다 나갔으니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 뭐 하러 필요해? 맞는 말 같지만 너무 작으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늑하다 생각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갑갑하고 숨이 막히죠. 좁은 집엔 식탁도 없고 거실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은 있어도 살 공간은 없는 셈입니다. 물건은 계속 쌓이는데 놓을 곳은 없고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픕니다. 결국 앉을 자리 하나만 겨우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최적 집 크기는 18평에서 20평. 부부 각자 방 하나, 함께 쉴 거실 하나. 그 정도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줄이는 건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집이 편할 것 같지만 심리적 압박감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북에서 17평 아파트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처음엔 작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하루 종일 물건 치우고 정리하느라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작은 집보다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병원 옆 vs 복지관 옆. 두 번째 기준입니다. 병원 옆이 아닙니다. 복지관 옆입니다. 많은 분이 이사를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 병원 옆에서 살다 보면 몇 달 못 버팁니다. 앰뷸런스 소리, 경고음, 긴장된 공기, 언제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 복지관은 삶을 지탱하는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나누고 웃을 수 있는 공간. 무료 식사, 운동 프로그램, 교육, 심리 상담 등 복지관에서 누리는 혜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이래로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보다 비쌉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세 번째 기준, 자녀와 거리.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 근처에 사세요. 자녀와 함께 살면 처음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듣고. 하지만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지고 심지어 자녀까지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이내,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 기준 전원주택. 네 번째 기준입니다. 전원주택. 첫 달은 낭만적입니다. 마당에 나무 심고 텃밭 가꾸고 여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은 노동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 가을엔 낙엽, 울엔 눈 치우기까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까지 차로 30분. 아이들이 오기에도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 다시 돌아온 어머니 말씀. 경치는 좋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게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공원과 산책로.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왜 이 동네 집값이 이렇게 비싸죠? 부동산 중개사의 답변은 거의 같습니다. 공원 가까워요. 즉, 오래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약국보다 산책로가 더 중요합니다. 꺾이는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단지 중심 도로에서 걷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 많은 산책로, 호수, 벤치가 있는 곳이면 걷는 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집 자산. 여섯 번째 기준입니다. 사는 집이지만 동시에 자산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집을 고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집 나중에 팔 수 있을까? 많은 분이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병, 배우자와의 이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팔아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는 집이면 가장 힘들 때 발목 잡는 존재가 됩니다. 노후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고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 생활 인프라,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집이 안전합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아파트 비교. 이제 60대 이후 선택지가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입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입니다. 겉보기에는 천국입니다.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한 세대가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입니다. 위 내용에서 설명드렸듯이 첫 달은 낭만적입니다. 마당에 나무 심고 텃밭 가꾸고 여유로운 삶. 하지만 현실은 노동입니다. 봄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엔 모기와 벌레, 가을엔 낙엽, 겨울엔 눈 치우기까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까지 차로 30분. 아이들이 오기에도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 다시 돌아온 어머니 말씀. 경치는 좋지만 아무 소리도 없는 게 마음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외롭지 않고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비, CCTV, 관리실, 유지비 부담 저금, 커뮤니티 활동, 문화센터, 동호회 운영까지 활발합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네 번째, 중소도시,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공원과 자연이 있는 단지. 예를 들면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 도시, 세종시,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공원, 산책로, 호수 등 자연환경 더하기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 모두 갖춤. 서울보다 집값도 저렴합니다.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전략. 우리나라 60대 이상 혼자 사는 분 비율 25% 이상, 70대 이상이면 3명 중 1명 1인 가구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나를 아는 얼굴 하나라도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단순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 합창단, 도서관 모임,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등 꾸준히 얼굴을 비추면 심리적 면역력이 됩니다. 위기에도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 고립된 전원주택, 초고층, 대단지, 커뮤니티 없는 동네, 복지관 없는 곳.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가 생명선입니다.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과 남성 필수 조건. 여성은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안전한 밤길,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남성은 규칙적 외부 활동, 복지관, 운동시설,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방문 요양 등. 1인 가구 노후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의 싸움입니다. 이상 마무리와 핵심 정리를 하면 노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상은 오늘 만든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은 단순한 잠자리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닌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설계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 우리 인생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